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6기를 맞아 F1 대회 등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의 역점 사업들이 상당수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이끌 신영산강시대 실행위원회가 이달 말쯤 출범해 7대 정책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전체 학교의 20%까지 늘리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새누리당 후보로 순천과 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선 5기가 마감되면서 오늘부터는 민선 6기가 시작됩니다. 전남지사직 인수위가 활동 결과를 발표한 결과 전임지사의 역점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0년부터 4차례 개최된 F1 대회. 올 한 해를 건너뛰게 됐지만 앞으로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효과를 따질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적절하던 박준영 지사와 민선 6기 이낙연 지사 체제의 생각은 완전 달랐습니다. F1 경주장 주변 J프로젝트 3포지구 2단계 사업도 보류됐습니다. 그러나 F1의 상징성을 잃은 상태에서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사업과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F1 대회의 중지나 이것하고 J프로젝트 활성화 문제는 그렇게 물론 영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크게 연결고리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70% 이상 토지 매입이 끝난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 사업, J프로젝트 부지 안에 추진됐던 경정장 사업, 남악 신도시의 스포츠 단지 사업도 무더기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호수 경도 골프 리조트를 비롯해 강진 환경산단, 장성 행복마을도 매각이나 시군 인수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 전남개발공사 기능 축소 역시 불가피합니다. 중단되는 사업 대부분이 전남 서부권에 편중돼 있고 전임자의 역점 사업들의 제동을 거는 게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임명권자가 물러나면 같이 자리를 비우는 거고, 그리고 산하에 있는 주관장들은 정부는 강력한 그 경영 평가를 해가지고 경영 실적에 따라서 무안국제공항과 영산강 등 7가지 정책과제는 광주 전남이 기구를 구성해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그러나 민선 6기에서 추진할 정책 방향은 원론적 수준에서만 언급했고 눈에 띌 만한 대규모 사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간소화된 취임식과 함께 공식 출범합니다. 광주시는 윤장현 신임 시장 취임식에 분야별 대표 시민 34명을 초청해 함께 선서를 하고 민선 6기 정책 방향을 간략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낙연 신임지사 취임식에 앞서 이 지사가 새벽 시장을 방문해 도민 목소리를 들은 뒤 간소한 취임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5명의 구청장과 전남 지역 22명의 시장 군수들도 세월호 참사 분위기 등을 고려해 조촐한 취임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민선 6기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이끌 신영산강시대 실행위원회가 출범합니다. 희망광주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말쯤 출범할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7대 상생발전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신영산강시대 광주 전남 상생정책으로는 아시아 문화전당 관련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과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무안공항 활성화, 한빛원전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희망광주준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광주 전남 공동으로 상생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옅은 안개로 하늘이 탁합니다. 교통안전에 특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땡볕더위 각오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광주 31도, 구례 32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들어 두 번째로 덥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바람도 거의 불지 않을 텐데요.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장성 20도, 영광 21도, 광주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담양 30도, 화순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내일과 모레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선 2기 광주교육이 오늘 장휘국 교육감 취임식과 함께 출범합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와 혁신 교육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의 소통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한 열린 행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소인 기자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교육 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혁신학교를 전체 학교의 20%까지 늘리고 자치단체와 협의해 교육 혁신지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교실을 늘리는 등 보편적 교육 복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난달 선거 결과는 혁신 교육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의 확대, 그리고 청렴한 교직 사회, 또 혁신 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보수색이 짙어가는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가져가는 일은 가장 큰 과제로 꼽힙니다. 시국선언교사 징계를 둘러싸고 교육부는 참여 교사들을 조사하지 않은 광주시 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을 지난주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8명의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전교조의 법의 노조 판결이 내려진 점도 정부와의 관계가 썩 매끄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요구에 답을 해야 하는 것도 직선 2기 광주 교육의 과제입니다. 특히 학력 하락 문제가 가장 큰 선거 쟁점이 됐다는 건 정확한 사실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학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주, 화순 등 재보궐선거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나주, 화순 경선 후보로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최인기 전 국회의원,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후보 5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천 곡성 후보로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서거번 전 국회의원 등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광주 광산을과 전남 영광 한평 장성 담양 보궐선거가 갈수록 치열해져 오늘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새누리당 후보로 순천 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정현 전 수석은 순천만 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정현의 승리는 선거혁명이고 대변화의 시작이라며 지역을 위해 한몸 바치기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수석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이는 호남과 정치 발전에 대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예산 폭탄을 퍼부어 전남 동북권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원로들이 이근우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광산구 지역 원로들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해온 이근우 예비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을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광주가 아닌 서울과 여의도에서 활동을 해온 정치인들이 이제 와서 광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이 새 정치인지 묻고 싶다며 이근우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았던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서 CCTV를 삭제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의 부실 대응 여부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전담팀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진도 VTS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고가 일어났던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를 전후로 진도 VTS의 근무자들이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명이 한 개조를 이루어 선박 운항 상황을 면밀히 관제해야 하는데 근무자들이 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겁니다. 이 의혹은 지난 27일 진도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했냐고 물었지만 진도 VTS 센터장은 CCTV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 안에서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지 항시 기록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없었다는 건 문제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오작동이 됐다. 오작동이 됐으면 고쳐가 그걸 계속 돌려야지. 그걸 왜 없어요? 그 없이 이런 관제센터에 CCTV 없는 관제센터 하나 이해가 안 가는데. 검찰은 이 CCTV가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의심하고 대검찰청에 CCTV 영상 복원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직원 일부가 근무지 이탈 상태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직원들이 진도 VTS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규명 대상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도 직원들의 근무 태만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무 태만 정황과 CCTV 삭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가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를 현장 검증했습니다. 인천항에서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재판부는 조타실 등 선박 내부와 구명시설 등을 둘러보며 선박 구조와 선박 내 이동 경로를 파악했고 피고인들의 위치를 확인하며 사고 당시 배가 급격히 기울어 승객 구조가 어려웠다는 증언을 검증했습니다. 검증에는 검사와 피고인 15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 5명이 참석했고 피해자 가족 4명이 동행했습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병원의 실질적인 이사장과 행정원장 형제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장성효사랑요양병원 실질 이사장 이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건축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고 병원 관리과장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요양병원 관리를 허술하게 한 보건소 직원도 기소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기소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이제 시즌 전반기 12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도약을 노리며 오늘부터 두산과 안방에서 만납니다. 타이거즈 현재 6위로 5위 두산과 한 게임 차, 4위 롯데와 4게임 반차입니다. SK가 침체에 빠지면서 기아에게 6위 자리를 내주고 두산도 하락세에 접어들며 기아에게 3연전 전승을 건네줬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가을 야구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5위 두산과는 한 게임 차로 5위 자리를 두고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 주 두산전에서 순위를 맞바꾸면 4강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되는 만큼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됐습니다. 두산전 전적은 6승 3패로 기아가 우위에 있지만 2승이 강호콜드 승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대 우위는 아닙니다. 총력을 기울일 두산전, 기아는 임준섭을 선발로 내세웁니다. 임준섭 선수는 현재 평균 자책점 5.70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발로서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두산전에는 한 번 출전해 강호콜드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굳은 비로 인해 2승을 내줘야 했던 두산 역시 이번 3연전에 온 힘을 쏟아부을 텐데요. 임준섭에 맞서는 상대로 노경은이 선발 등판합니다. 노경은은 평균 자책점에서 임준섭보다 높은 8.60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아전에는 2번 등판에 모두 패했습니다. 선발진만 놓고 보면 오늘 경기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주말에는 3위 넥센과 만납니다. 전적은 3승 6패로 기아가 열세에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기아 마운드는 강정호, 윤성민의 방망이를 막지 못하고 연거푸 홈런을 허용하며 2승을 내줬습니다. 선발과 개투진 모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기아 마운드. 이번에는 홈런 군단의 방망이를 꽁꽁 묶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두산 10차전은 오후 6시 30분 시작합니다. 야구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힘든 상황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타이거즈. 이번 주도 가을 야구를 향한 호랑이 기운이 한껏 솟아나길 바랍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여성 인구 5위 현상이 광주는 19년째, 전남은 2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14 통계로 본 광주 전남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 전체 인구 152만 2천여 명 가운데 여성 인구는 50.3%로 지난 96년 이후 19년째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전체 인구 157만 7천여 명 가운데 여성 인구가 50.6%로 21년째 과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구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광주는 40대 비중이 16.9%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60세 이상 비중이 32.6%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원 감축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사업에 광주와 전남 지역 9개 대학, 30개 사업단이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 대상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전남대에서 7개 사업단, 호남대와 순천대에서 각각 6개 사업단 등 9개 대학, 30개 사업단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대학에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에 모두 2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대신 입학 정원이 오는 2017년까지 평균 8.7% 감축됩니다.